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진 한적한 도로 위 정옥자 할머니는 작은 경차를 몰고 여유롭게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70세가 훌쩍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옥자의 운전 솜씨는 꽤 능숙했죠. 창밖으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가요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길은 언제 와도 참 좋네. 정옥자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순간 갑작스러운 굉음과 함께 오른쪽 골목에서 검은색 벤츠가 튀어나왔어요. 급차선 변경을 하던 벤츠는 정옥자의 경차 옆면을 거칠게 들이받았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경차가 크게 흔들렸고 정옥자는 놀라 핸들을 꽉 움켜쥐었죠. 아이고 깜짝이야. 가슴을 진정시키며 차에서 내린 정옥자의 눈앞에 30 초반으로 보이는 세련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명품 구두를 신고 고급 의상을 입은 이 여성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얼굴을 찡그리며 정옥자를 내려다보았어요. 할머니, 도대체 왜 이렇게 느리게 가요? 이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김서연은 손가락으로 자신의 벤츠에 생긴 작은 긁힘을 가리키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옥자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가씨, 당신이 급하게 끼어들었잖아. 정옥자의 차분한 말에 김서연은 콧방귀를 뀌며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쾌감이 역력했죠. 에이, 이러니까 경차들은 도로에서 거슬린다니까. 보험은 되세요? 김서연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바삐 자신의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정옥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낡은 경차와 소박한 옷차림으로 보아 별로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고 판단한 듯 했습니다. 이거 벤츠예요, 할머니. 보상할 돈이나 있으세요? 김서연의 비아냥거림에 정옥자의 눈이 잠시 일그러졌지만 곧 담담한 표정을 되찾았어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익힌 인내심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죠. 정옥자는 가방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보험사와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직원이 올 거예요. 김서연은 눈을 굴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에게 이런 상황은 시간 낭비에 불과했죠. 시계를 확인하며 초조하게 발끝을 톡톡 두드렸어요. 어차피 보험으로 다 해결될 텐데 뭐 이렇게 호들갑이야. 내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요. 정옥자는 말없이 김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만함이 가득한 젊은 여성의 태도에 마음이 쓰렸지만 한평생 사업을 하며 다양한 사람을 만나본 그녀에게 이런 상황은 익숙했죠. 정옥자는 조용히 보험사 직원을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남자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김서연은 팔짱을 낀 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죠.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사고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직원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김서연이 먼저 나서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려는 찰나 직원의 시선이 정옥자에게 향했어요. 그의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정옥자 회장님 맞으신가요? 직원의 질문에 김서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옥자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그냥 평범한 시민일 뿐이에요. 직원은 갑자기 더욱 공손한 태도로 변했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히며 정중하게 사과했어요. 회장님을 이런 곳에서 뵙게 될 줄이야. 최대한 빨리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김서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죠. 회장님, 설마 저런 경차를 타는데?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코웃음을 쳤어요. 하지만 직원의 예의 바른 태도에 뭔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김서연은 슬그머니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죠.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정보에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옥자는 단순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국내 굴지의 기업 창업주였죠. 남편과 함께 오랜 세월 자수성가하여 대중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알짜 중에 알짜로 평가받는 기업을 일군 인물이었습니다. 김서연은 검색 결과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옥자는 대외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그 이름만으로도 무게감이 있는 인물이었어요. 일구어 낸 기업의 가치는 수조 원에 달했고
그녀의 경영 철학은 존경받고 있었죠. 보험사 직원이 서류 작업을 마무리할 때까지 김서연은 계속해서 불안한 눈빛으로 정옥자를 힐끔거렸습니다. 무언가 상황이 꼬이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미팅 준비는 잘 되고 있어? 내일이 중요한 날이라고. 남편 최진혁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서연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 나 지금 사고가 났어. 뭐, 괜찮아? 어디야? 김서연은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지만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 상황이 좋지 않을 것 같았죠. 통화를 마친 김서연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정옥자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아니, 회장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예민했나 봐요. 정옥자는 담담하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사업을 하며 사람의 속내를 꿰뚫어 보는 눈을 길러왔죠. 김서연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정옥자의 차분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김서연은 계속해서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정옥자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남편 최진혁의 회사가 정옥자의 그룹 계열사와 중요한 계약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죠. 사고 처리가 마무리되고 김서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부엌에서 물을 마시던 중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남편 최진혁이었죠. 여보세요? 서연아, 지금 큰일 났어. 너 오늘 누구랑 사고 났어? 최진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다급하고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김서연은 어쩐지 불안한 예감에 목이 말랐어요. 그냥 어떤 경차 탄 할머니랑, 근데 왜? 그분이 우리 회사가 투자받으려는 그룹의 창업주야. 정옥자 회장님이라고. 최진혁의 말에 김서연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죠. 뭐라고? 그래서? 내일 미팅이 취소됐어.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정 회장님이 직접 우리 회사와의 투자 건은 재고하기로 했다고 해. 김서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이마를 매만졌어요. 최진혁의 회사는 최근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정옥자의 그룹에서 투자를 받는 것이 유일한 돌파구였죠. 혹시 그분한테 뭐 신뢰되는 행동했어? 최진혁의 물음에 김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왔어요. 오늘 자신이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진혁아, 내가 좀 무례하게 굴었을지도 몰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한숨 소리가 김서연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녀는 급히 정옥자에게 사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서연은 정옥자를 만나기 위해 그룹 본사를 찾았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로비는 그녀의 긴장감을 더욱 증폭시켰어요. 비서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죠. 죄송합니다만 회장님께서는 오늘 외부인 면담이 불가능하십니다. 김서연은 간절한 표정으로 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선물이 들려 있었어요. 제발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어요. 비서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서연은 한숨을 내쉬며 로비 의자에 앉았어요. 그때 내역 모니터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죠. 정옥자 그룹에서 오늘 아침 공식 발표를 통해 최근 계획 중이던 중소기업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리적 가치가 맞지 않는 기업과는 협력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는데요. 김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투자 계획에는 분명 남편의 회사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이 가져온 결과를 실감하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죠. 집에 도착하자 최진혁이 술에 취해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회사 직원들에게 보낸 단체 메시지가 보였어요. 당분간 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정 회장님 만났어? 김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진혁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인생 망쳤어. 그렇게 오만하게 굴 필요가 있었어? 최진혁의 말에 김서연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하며 눈물만 흘렸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서연과 최진혁의 가정은 연일 긴장된 분위기였어요. 투자 무산으로 최진혁의 회사는 심각한 경영 위기에 빠졌고 직원들은 하나둘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죠. 부부 사이에는 말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해볼게. 김서연은 결심한 듯 말했어요. 그녀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정옥자를 다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회사가 아닌 정옥자가 자주 들른다는 동네 카페로 향했죠. 정보를 수소문한 끝에 알아낸 장소였습니다. 운 좋게도 카페 구석에서 책을 읽고 있는 정옥자를 발견했어요. 김서연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정 회장님. 정옥자는 책에서 시선을 떼고 김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움은 없었고 마치 이미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앉으시겠어요? 정옥자의 차분한 목소리에 김서연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요. 남편 회사만이라도 살려주세요. 제발요. 김서연의 간절한 사과에 정옥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내가 날 몰랐던 게 문제가 아니야. 상대가 누구든 예의를 갖췄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 정옥자의 말은 부드럽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김서연은 고개를 숙였죠. 사람을 차로 평가하고 돈으로 판단한 대가를 치른 거야. 정옥자는 책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모습에는 위험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따뜻함도 있었어요. 인생은 생각보다 길어.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지. 정옥자의 말에 김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와 깨달음이 교차했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정옥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명함을 꺼내 김서연에게 건넸어요. 우리 그룹 인사팀 연락처야. 내일 아침에 전화해보렴. 최진혁 씨가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방법으로 협력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김서연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카페를 나섰어요. 바깥에는 정옥자의 낡은 경차가 주차되어 있었죠. 몇 주 후 정옥자는 여전히 그 경차를 타고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회장님, 좀 더 좋은 차를 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전 문제도 있고요. 정옥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마음이 중요한 거지. 이 차는 나와 남편이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함께한 동반자와 같아.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김서연이 인사팀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의 남편 최진혁은 계열사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고 김서연은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했죠. 정옥자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급차도 화려한 옷도 없이 검소하게 살아온 그녀의 삶은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었죠. 그리고 그 교훈은 김서연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었습니다.